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칼럼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큰 어떤 담론 가운데 하나가, 386 혹은 586으로 불리는 그 민주화 운동 세대들 있잖아요. 이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묻는 칼럼입니다. 이기용 대기자, 동아일보 기자인데요. 386의 변종, 586. 386이나 586이나 같은 말인데요. 요즘 이제 50대들이 되면서 이제 586으로 불리게 되죠. 자, 이들 민주화 세대, 이제 먹칠 말고 퇴장해라. 이게 이 칼럼의 제목입니다. 화끈하네요. 사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현이 이 586 퇴장론을 들고 나왔을 때 융단 폭격을 맞았죠. 그러나 그때 자신의 지원군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허무하게 이제 무너졌습니다만, 이건 또다시 이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586은 사실 한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백수 건달입니다. 대목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자신들이 했던 일에 비해서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귀족 제도는 없지만요. 귀족을 구분한다 그러면요. 독립운동가 같은 이런 집안이면 귀족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건 뭐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일단 빼고요. 귀족 1순위가 저는 이 586, 386 같은 이 세대의 운동권이라고 보거든요. 이들이 갑중갑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업인들도 이 아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이기용 대기자 한번 칼럼을 한번 읽어보죠. 나이로 봐서는 여기도 지금 386, 586 그 정서와 맞는 약간 좌파가 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이제 이런 칼럼을 이제 이렇게 작성했다는 것이죠. 자, 586은 학생운동 대표 세력이 아니라 정치 지향적 소수 중에 적응력이 뛰어난 그 소수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명 있죠. 예. 낡은 세계관, 정말 낡은 올드한 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얘들은 진보가 아니고 수구다라고 하잖아요. 수구 좌파라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까? 있습니다. 수구 좌파가 있어요. 좌파가 반드시 진보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수구가 되기도 해요. 자, 낡은 세계관, 절차 정당성 무시, 투정관 등 진보의 새로운 미래 그림들. 저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수구입니다. 수구. 기본적으로 저 이기용 대기자와 저와 간에는 이런 인식의 간극이 있습니다. 있지만 참고할 만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죠. 자, 월북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열변을 토하는 더불어민주당 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은 정치가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지를 절감케 한다. 요즘의 우상호에게서 1987년 6월 항쟁 직후 이한열 열사 연결식에서 오열하던 청년을 연상하는 건 쉽지 않다. 사실 그의 변모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은 대선 직전인 2월 20일이었다. 선대위 총괄본부장 우상호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장동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만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정영학,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김만배,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야, 저것만 딱 들으면요. 완전히 그냥 넘어갈 그런 워딩이죠. 자, 그런데 곧 녹취록의 실체가 드러났다. 편집돼 잘린 앞뒤 문맥을 보고 나니 윤 후보가 사법농단 수사로 미운틀이 박혔기 때문에 뭐라도 걸리면 판사들에 의해 죽는다는 취지였고, 좋으신 분 우리 김 부장 대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것으로 봐야 마땅한 내용이다. 저거를 완전 조작한 거잖아요. 완전 조작.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권력을 쥐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더 하는 이야기 중에 좌파가 제일 잘하는 게 저 헤게모니 쟁탈이죠. 권력을 놓고요 다투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죠. 권력에 대한 야심이, 권력의 의지가 사실은 저들이 더 강해요. 우파보다도. 때문에 저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자, 당시 필자는 우상호가 녹취록 편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1986년 송충이라는 시로 대학 학보사 문학상을 받았던 문학청년이 조작된 내용을 뻔뻔하게 발표할 수 있을 만큼 변절될 수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우상호는 내가 국문과 출신이라며 뭐가 조작이냐고 강변했다. 그런 모습은 이젠 정말 586들이 진보 정치의 앞날을 위해 사라져 줘야 함을 웅변해준다. 586에 대해 흔히들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내로남불일 수 있나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런 비판엔 오류가 있다. 586을 민주화 주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정확치 않기 때문이다. 자, 전두환 군부 독재 치하이던 1980년대 중반 당시 주요 대학 운동권의 핵심 지도부는 지하에서 익명으로 활동했다. 북한의 대남 방송을 단파 라디오로 들으며 강철 서신을 작성해 운동권에 회람시켰던 구국학생연맹 의장 서울대 김영환 씨 등이, 이 김영환 씨는 나중에 이게 전향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김 씨는 1991년 김일성이 보낸 잠수정을 타고 평양에 가 김일성을 만난 뒤 주체사상과 북한의 실체에 대한 환각에서 깨어나면서 전향해 북한 인권운동가로 전향했죠. 사실 이런 사람이 이 정치권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 우파는요, 우파라고 하는 이 집단은 영입할 사람을 영입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은 잔뜩 영입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수 지형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대체는 좌파형입니다. 좌파형. 자, 이들이 뭐 김영삼 때부터 뭐 대거 지금 문호를 열면서요, 진입해 들어오면서 이제는 주류가 되었죠. 오히려 이제 그런 색깔을 가진, 이게 좌파인지 중도인지 우파 냄새는 전혀 안 나는 이런 사람들만 득세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기가 차지만 지금 현실입니다. 자, 물론 진정한 학생운동의 조역은 대다수 무명의 학생들이었다. 직격탄에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에 선두했었다. 강제연행, 고문구타 등으로 평생 병마에 시달리거나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수는 기득권을 그리고 노동 현장 등 민중 속으로 갔다. 자, 이 이야기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시다. 그냥 다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요, 그 후세대들이 이 당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 당시를 마치 뭐 서슬퍼런 암흑의 시기 뭐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그건 너무나 과장된 이야기였다. 다른 나라의 독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독재자로 불리는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은요, 무늬만 독재자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독재 수준에서 한번 비교해보라고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는 어린아이고 저기는 진짜 독재자들입니다. 그거를 후세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그거를 마치 문학적 수사처럼 막 은유하고 과장하고 미화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놓은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때 살아봤지만 그때가 나빴습니까? 일한 만큼 뭐 소득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환경은 더 좋았잖아요, 오히려. 다만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소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점을 언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자, 현재 586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길을 걸은 이는 많지 않다. 대부분 학생회 등 공개 조직장 출신들로 옥고를 치른 뒤 현역 정치 거물들의 스카우트 되거나 의원 보좌관 비서 등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어느 공동체든 앞에 나서 사람을 모으고 연설하고 이끌고 가는 걸 좋아하는 정치지향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성향과 독재에 대한 한거 의지가 결합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김대중 이후에 이제 이들이 대거 제도권으로 들어왔죠. 흔히 제야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야란 말이 이제 사라지고요. 이제는 제야란 말이 없잖아요. 요새 민주화 운동 세력에 제야가 있습니까? 시민운동 단체는 있을지 몰라도 제야는 없어졌어요. 오히려 보수 우파 쪽에 제야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태극기 세력이 제야입니다. 제도권과 전혀 지금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운동권 세력이라 이게 지금 우파 현실입니다. 저들은 제약 없습니다. 좌파는 제약 없이 전부 제도권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자, 그렇게 386 중 극소수가 정치에 뛰어들었고 수십 년간 진화론의 적자 생존과 도태 과정처럼 변신과 현실 적응력이 뛰어난 이들이 살아남아 다선 의원이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송영길, 그리고 우상호, 뭐 이런 자들이죠.
즉 586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386이라는 뿌리에서 출발해 현실 정치판에서 생존한 소수의 변종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뻔뻔함도 386 세대 자체가 뻔뻔한 특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권력층에 집결한 결과물이다. 386 전체를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그들 중에서도 소수의 권력 집착력이 강한 그런 자들이 또 그런 데 특화된 인물들이 대거 지금 정치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자, 음혹한 독재 폭력에 맞선 상황에서는 근데 이것도 말이죠. 항상 이래 그 당시를 말할 때 음혹한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서슬푸른 이런 식으로. 정말 그랬습니까? 라고 나 계속 물어봅니다. 진짜 그랬습니까? 그 후세대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저렇게 위에 선배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자꾸 저걸 받아서 또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음혹하지 않았고요. 서슬푸르지 않았습니다. 자, 음혹한 독재 폭력에 맞선 상황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면화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게 상식이나 도덕에 지나치게 배치되면 주저하기 마련인데 그런 그리낌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강한 멘털의 소유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포진했다. 그 결과 그들은 최고 권력자가 방향을 설정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로 매진했다. 피살된 국민을 단호하게 월북자로 낙인 찍을 수 있었던 것도 남북관계 치적이라는 대통령의 목표가 혁명군에 하달된 태제처럼 전체를 압도해 국가 권력이 한 방향으로 달려간 결과물일 것이다. 이 사건 외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팩트를 마사지하고 절차를 어긴 행각들은 앞으로도 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는 절차와 수단, 상식을 무시하고라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586식의 정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당장은 손해여도 가치 원칙을 택하는 쪽이 성자가 되는 세상이다. 586들이 냉전시대 흡입했던 좌파 세계관은 시장 자유, 미국 경쟁 등 여기서 말하는 이 좌파 세계관이 있죠. 이걸 보고 자꾸 진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정치에서는 이 진보를 말이죠. 서구 사회에서는 레디컬이라 그럽니다. 급진이에요, 그냥. 보통 진보를 영어 단어로 프로그레시브라 그러잖아요. 정치에서는 프로그레시브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거는 문화사조라든가 뭐 그런 어떤 특정한 문화예술 장르에서 프로그레시브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사용하는 것이죠. 전위적인 예술 그런 느낌도 좀 들어갑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말한 건 우리나라는 좌파하면 바로 진보하고 덩치를 하는 거야. 진보 좌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좌파라는 말은 듣기 싫어요. 오로지 진보, 민주 진보 세력 이렇게 불리기를 원한다. 민주 진보 평화 뭐 이런 것을 다 가져가는 거죠. 개념을 선점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개념 다 가져갔어요. 자유만 못 갖고 갔죠. 자유, 애국 이런 것만 지금 못 갖고 간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을 그 사람들 갖고 가려고도 안 합니다. 밀어내죠, 오히려. 그런 거를. 자, 좌파 세계관은 시장 자유, 미국 경쟁 등, 해방 후 우리 사회가 몰입해온 주류 가치들의 극단적 쏠림을 막아주는 보완제로서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주변부 세계관을 중심적 세계관으로 내면화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한 진보 세력은 미래가 없다. 앞에는 좌파 세력 해놓고 뭔 진보 세력입니까? 그냥 여기도 좌파 세력이라고 하세요. 자, 민주당이 미래를 위해 586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진보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건 삼척 동자도 아는 길이다. 그런데도 강경파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인다. 대선 막판 586 퇴진 약속이 무색하게 우상호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당장 살기 위한 선택일 것이다. 진보의 미래보다는 자기들 방어를 목표로 뭉친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지만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얼음장이면 정반대가 된다. 자, 하필 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보수의 영원한 아이콘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양대 영웅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어록을 여기 딱 이렇게 수록하니까 묘한 느낌이 드네요. 자, 아무튼요. 전체적인 내용 공감하는 게 있고요.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현실 인식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견해차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586에 대한 전면적인 담론화, 이게 필요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제가 볼 때 끝났어요. 더 이상 정치권에 기생하면서, 단물만 자꾸 빨아먹는 이 짓을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4050 안에서도요, 50대 중반 이하는 그 586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윗세대를 밀어내야 됩니다. 그쪽 세대가 사실 좌파 세대 아닙니까? 진짜 좌파가 뭔지 한번 보여주라 이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동아일보의 이기영 대기자의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PD였습니다.